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재정 절벽과 관련한 대화에서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가운데 서열 2위로 손꼽히는 딕 더빈 의원도 지난 25일 ABC-TV와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상하원이 추수감사절로 지난 10일 동안 휴회하는 관계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진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째 순항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총 58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올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34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출 덕분인데 10월 수출은 482억 1천만 달러로 1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677 특허를 포기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677 특허는 애플이 아이폰의 고유 디자인으로 주장해온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의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내야 할 배상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로호의 마지막 도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발사 운용 과정을 총점검하는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최종 리허설은 원료주입만 빼고 발사 운용 시스템을 최종 발사 준비 상황과 똑같이 진행하는데 리허설 종료 시간은 오늘 오후 4시쯤으로 항공우주연구원은 같은 시각 1차 브리핑을 통해 나로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전 일장의 트레이딩합니다. 순환매입니다. 재료적인 측면도 오르는 종목을 보아도 모두 그렇네요. 그리스발 호재가 하루 만에 빠르게 꺼지는 동안 재정 절벽 우려가 다시금 치고 나왔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낙폭과대주들은요. 어제 상승폭을 많이들 내어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재밌는 것은 오늘 철강 금속 섹터가 하락률 1위라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시총 4위까지 밀려있는데 무엇보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 2,000을 확실하게 깨고 오늘 추가로 더 밀리면서 약 4년 내 최저치를 찍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괜찮은 IT와 오래간만에 제약주 정도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오늘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코스피 쪽부터 수급과 현재 흐름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코스피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5,000개 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절반 가까이를 다시 파는 외국인이고요. 선물도 만만치 않게 현재 시각 2,000개 넘게, 2,000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약간의 저가 매수가 유리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1910선 정도의 등락이 오늘 있습니다. 0.78% 정도 하락세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기관이 3일 연속 팝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판 날수만큼이나 빠지고 있는데요. 490선대 초반, 외국인도 오늘은 사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 쪽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1,089원 40전, 오늘은 1원가량 오릅니다만 일단 최근의 원화 강세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째 계속 흑자 행진을 이어나갔다는 소식은 아주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요. 1,970선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네요. 네, 계속해서 오늘자는 일정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000포인트가 확실히 붕괴된 중국 증시 약 4년 내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요. 증시 부진의 이유와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드립니다. 이번 주 협상을 앞두고 있죠.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재부각되는데 연내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이슈인 시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모멘텀 부족한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연말 G2 소비에 주목해야 할까요? 저성장 국면의 초입에선 단기 대응이나 모멘텀 투자가 정답일지 포트에 담아볼 만한 섹터까지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테마 톡톡 첫 번째 테마는요. 대선 운동 본격화에 오늘 급등하는 SNS 테마입니다. 그중에 탑픽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헬스케어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정부의 원격 진료 허용 소식이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는데 앞으로의 강세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도 짚어드립니다. 나로호 발사가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일주일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습니다.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은요. 매출 증가에 수급까지 좋아지고 있는 동양 EMP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약속했던 대로 여의도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장도 꽤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외국인의 마음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르네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은 뭐 첫째 이제 소극적인 대응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매수도 했었지만 또 다시 관망하다가 오늘은 더 매도가 더 확대되었는데 또 어제와 달리 또 선물 같이 동시 구매한 부분 되게 뭐 대충 추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중국장이 걱정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는 일단 1900선 그래도 위라도 있지.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보면서 2000선 정도에서 그래도 머물러 줄 줄 알았는데 어제 꽤 제법 큰 하락, 오늘 또 추가로 밀리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10년 만에 정권 교체되고 나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뭐 전대까지는 기대하고 있었고 전대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 성공적인 전국 일체 이후로 이제 오히려 이제 두 가지는 하락 압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뭐 10월부터 나오고 있는 뭐 9월 월간 경제 지표라든지 10월 월간 경제 지표, 11월 뭐 이때 PMI 지표 뭐 완만히 개선 중에 있지만 국가 지표는 뭐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전대 끝나고 나서 금융당국이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현지 시각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세타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기업이 증가율 감소는 상당히 이제 멈췄지만 향후에 대한 신뢰성에는 아직 확신을 두지 못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으니까 하락 압력은 단기적으로 이제 줄어들 여지는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중국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예전의 영광을 찾는다보다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중국 증시 자체를 이제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예전의 영광보다는 그냥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섹터라든지 여기에 제가 더 관심 둬야 되는 금융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농촌, 중산층 부양체 이런 고려해서 내수 쪽 섹터하고 그리고 서부 대개발 이런 고려해서 인프라 쪽 섹터 쪽에 상대적으로 관심 두고 있어서 그러한 이익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으니까 중국 증시의 하락세는 조금 진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중국 증시의 하락세도는 눈여겨 보여주지만 일단 앞서선 뉴욕이 빠졌던 이유도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발 호재가 이렇게 빠르게 하루 만에 묻히는 걸 보면은 시장의 초점은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내 해결되기는 좀 어렵습니까? 네, 일단 또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 다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을 피우고 있어서 쉽게 이제 세금 감면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국방비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대치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제는 수면 아래에 들어갔고 중국의 정권 이양도 성공적으로 대치했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 이슈만 남아 있는데 재정 절벽 이슈의 다른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근데 연말까지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 날 오바마가 취임을 하고 이번 10월 초에 이제 새로 이제 하원이라든지 상원에 이제 당선된 의원들이 내년 1월 20일 새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방지 협상을 급하게 조만간 해결될 것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이스라든지 IT, 네이스 브랜드, 기타 낙폭과대 경기인감도 이러한 쪽에 수만매 정도의 계속 그런 과정이 연말까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일정 수준의 연말 중순 넘어서 이제 일본 정치 불확실성,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연말
예전자비 협상 뭐 타결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출렁임도 있음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전히 이제 IT 내수 쪽은 괜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낙폭과대주 포함해서는 순환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어쨌거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12월에 산타랠리는 좀 어렵겠어요. 이 큰 악재를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에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골반 호재라면 뭐 연말 안에 조기 타결이 뭐 되면 더 좋고 뭐 안 된 상태에서 이제 12월 정도는 이제 FMC에서 이제 12월 연말로 이제 오퍼레이션 피스가 점거되는데 그걸 앞두고 CCTV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책이 12월 FMC에 나온다면 더욱 뭐 그나마 이제 불안정한 부분을 좀 이런 더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조기 타결된다면 모를까. 일단 큰 그 악재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보다는 참 낫다 하는 오늘 위안도 생깁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아까 순환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진짜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에 이제 24일 날그 오바마가 뭐 주요 CEO들하고 사실 회담도에서 뭐 공화당을 압박을 한다는 전략을 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 다음 주에 뭐 IS 리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효도보다 재정적인 이슈에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1900세 이하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최근 지수 안정 그렇고요. 그리고 종목 관점에서는 계속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단순한 뭐 이게 장기 종목들이고 저는 IC하고 브랜드 쪽의 업종 전략 여기에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 둘러싼 이슈와 그에 발맞는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같은 이런 재정절벽 이슈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장에서 산타랠리가 올까라는 생각들도 오늘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표가 꽤 좋았던 중국 상하종합지수도 오늘 많이 빠져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현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요? 일단 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미국에 대한 그 재정절벽 부담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좀 다행인 점들 한 두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유로존에 대한 부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해서 다소간 좀 완화되는 분위기, 일단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연말에 대한 그 소비 기대감, G2 국가들의 소비 효과 부분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전반적인 소비 효과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잔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슈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뭐 OECD도 지난밤에 뭐 글로벌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치 지금 하향 조정한 바 있었고요. 며칠 전에 나왔던 KDI의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 자체도 하향 수정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결국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성장 국면에 이제 그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에 맞춤 대응으로 어떤 대응에 대한 포인트를 좀 바꿔나가는 것이 맞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결국은 모멘텀을 쫓아가는 그런 투자보다는
좀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숫자 관점에서 펀더멘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으로 서서히 조금 좀 무게 중심을 이동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얘기해 주셨듯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뭐 꽤 괜찮은 미국 그 소매업체들의 장사를 했다라는 수치가 있었었고, 무엇보다 그리스가 돈을 받았는데도 오늘 시장이 빠진다. 이 재정절벽 문제가 보통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이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충격을 자꾸만 받네요. 네, 계속된 일단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 그리고 이렇다 할 호재가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되는 어떤 그 악재이긴 합니다만 그 악재가 지속적으로 시장 내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악재가 아닌데도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 결국은 그 좋은 박스권 속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 많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아랫단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풀려 있는 그 유동성 부분이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상단 역시 막혀 있다라는 것, 시장 내 이렇다 할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리고 서프라이즈성의 어떤 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당분간은 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조금 정리해드렸다시피 연말 G2 소비에 조금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연말 소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말 소비 부분 어쨌든 시장 내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할 그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상해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중국도 역시 연말 소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 따라서 중국에 대한 연말 소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연말 소비 부분. 그렇다면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 쪽으로 조금 좀 연말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내구 소비재보다는 일단은 좀 우리와 좀 가까이 서 있는 어떤 휴대폰이랄지 아니면 태블릿 PC랄지 이런 부분들 선호도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태블릿 PC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IT 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박스권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생각한다면 역시 IT 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OECD하고 KDI 쪽에서 우리 한국의 성장률 낮춘 것에 관해 잠깐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성장, 한국 경제 자체가 조금 추락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예,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주식 말고는 사실은 어떤 그 자산 관점의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대 수익률을 그나마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주식밖에 없지 않겠느냐. 부동산 역시 위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채권 역시 지금 현재 거품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과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식이 그나마 자산 투자에 대한 저성장 국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종목 선정의 문제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종목 선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결국은 주변 큰 변수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안정 그리고 지속 성장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얘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모멘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모멘텀 관점 해안은요.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관점의 모멘텀 접근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 관점에서의 모멘텀 접근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진화냐 혁신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화 천천히 이제 변해가는 기업을 진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스마트폰의 대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혁신을 이룩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혁신을 쫓아갈 것이냐 결국 모멘텀은 혁신에서 온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 혁신에서 주의할 부분 아무래도 리스크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리스크
이 부분은 아무래도요 계속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참고를 하시면서 그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관점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역시 저성장이라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이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서두에 얘기하셨던 대로 이렇게 재정절벽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은 투자 심리가 단시간 내에 빠르게 돌아서기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장은 박스권이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스권의 시장이라면은 불황에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 IT는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아니죠. 지난번에 중국 관련한 산업재 쪽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거나 그렇게 트레이딩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사실 많이 올랐는데 어떤 쪽을 좀 단기로 가져가면 좋을지 전체적인 포트 좀 짜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뭐 상황에서 본다면 그 경기 관련 민감주도 지금 뭐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경기 산업재는 다 버리자라는 얘기까지도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재 관련주들 사실은 반등이 나온다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많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 역시 어제 그저께 올랐던 소재주들 오늘 그대로 조금 좀 그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은 철저하게 단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IT주하고요.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임 관련주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모바일 관련된 컨텐츠, 역시 그 컨텐츠의 화두는 게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게임 그리고 모바일의 그 언저리에 같이 서 있는 뭐 전자 결제주들 이런 주들 뭐 다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스마트 기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관련 주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쪽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그 자원개발 쪽하고요. 자산 관련주들 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자의 하락과 더불어서 자산 가격의 상승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 꼭 좀 잊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네요. 네,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된 종목들은 단기로만 들고 가자. IT 외에 모바일 게임, 모바일 전제 결제 관련주, 또 그 밖에 자산과 내수주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종합적인 포트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알바트러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 알아보는 수요일이 왔죠? 테마 톡톡 시간. 오늘도 세 가지 테마 눈에 띄네요. 흐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역시 SNS 관련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이미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으니 이루온이라는 종목이고요. 3, 4%대 상승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가비아라는 종목은 8.6%대 상승. 사실은 이것도 오늘 상승폭이 꽤 줄어있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 테마주는요. 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메타바이오메드 4.5% 정도 상승, 인포피어 정도만 지금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만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요, 원격 진료 관련된 내년부터 빠른 시행 허용 소식이 오늘 좋은 재료가 되었죠. 자, 세 번째 마지막 테마입니다. 네, 오늘은 나로호 발사 바로 하루 전 D-1인 그런 날인데요. 한양이엔지라는 종목이 1.5% 정도 상승할 뿐 다 강부합권 정도에서 머물면서 세 번째 마지막 발사가 과연 잘 될 것인가. 현재 최종 리허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눈치 보는 나로 테마주의 흐름도 저희가 미리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연결해서요. 오늘 대선 관련해서 많이 뛰고 있는 SNS 테마 분석과 또 향후 전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참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SNS 관련 테마가 뜬다. 이쪽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뭐 대선이나 총선하면 뭐 이렇게 심차가 봉고차가 다니면서 확성기로 광고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18대 대선 같은 경우 실제로 오늘 11월 28일부터 공식 대선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관련주 특히나 SNS 관련주에 대해서 매기세가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이미 뭐 박근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을 내건 애플리케이션도 발표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카카오톡에 보면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벌써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흐름 자체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다른 인맥 관련주였던 테마주보다는 실제적으로 선거활동, 새로운 선거활동 유세활동이 되겠죠. 그런 SNS 관련주에 매기세가 몰리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최대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두 후보가 선거 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군요. SNS 테마 오늘 저희가 잠깐 화면을 보면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종목이 소위 말하는 탑픽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SS 테마 그러면 사실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죠.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종목을 보면 역시나 인포뱅크, 가비아, 뭐 나우콤, 이루온, KINX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한 5, 6%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형 대량 메시지죠. SMS라 그러죠. 그런 걸 좀 만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하는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INX라는 종목은 많이 들어보실 건데 사실 가비아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실제적으로 이제 카카오톡과 많이 연계된 트래픽과 관련된 회사라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SNS 아주 보면은 뭐 SK컴즈라든지 NHN, 다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SNS의 어떤 염두에 속하긴 하는데 뭐 전체적인 지금 시장, 증권 시장에서는 그 조금 전에 언급드린 실제적으로 가비아라든지 인포뱅크, KINX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SNS 테마주로 좀 많이 묶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SNS 테마가 적어도 12월 19일인 대선까지는 가겠죠? 일단 큰 흐름부터. 네, 그렇죠.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12월 19일이 이제 대선이니까 12월 18일까지는 SNS를 통한 선거 활동이 허용이 된다 그럽니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역시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또는 카카오톡 관련해서 계속적인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활동이 상당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는 아마 당분간 뭐 주가는 상당히 중간중간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트렌드는 좀 가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자, 한번 9월달 뭐 이럴 때 한번 큰 시세를 줬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부진했다가 대선 임박해서 다시금 좀 급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탑픽 종목 하나만 가격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제 종목 중에서 그래도 탑픽을 뽑으라면 저는 KINX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주가 탄력성 테마가 부르실 때 탄력성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뭐 가비아라든지 이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은 KINX는 사실 실적이 바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어떤 대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들어가면 박근혜 안철수의 어떤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은 KINX의 수익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테마입니다만은 실적이 받쳐주는 테마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전략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한 18,000원대 정도 있는데, 뭐, 최근에 어떤 한 3개월 정도가 15,000원, 12,000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은, 한 12월 18일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16,500원 정도가 지지익을 보일 때는, 단기 공략 이후에 5, 6% 정도에서의 차익이라는 전략, 상당히 짧은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SNS 관련된 테마 중에서 탑픽으로 KINX 가격대까지 주셨는데요. 안철수 테마 잠깐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사실 유일하게 안랩이 안철수 테마 가운데 반등을 주고 오늘 다들 못 사서 날리고 오늘 안랩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이상이나 급등하고 다른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도 이제 오늘 뒤늦게 같이 좀 발을 맞추는 모양인데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안랩을 중심으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 안철수 테마주에 정치 참여자들이 많이 몰리긴 몰린 것 같습니다.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안철수 테마주는 문재인 테마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문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적어도 안철수한테 총리직은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문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안철수는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그거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어떤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사퇴는 했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 행여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안철수 관련주에 묻어있지 않나 보고 있고 박근혜나 문재인 관련주들이 워낙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가 2, 3일 급락 이후에 이틀 연속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드린 말씀이 정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SNS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이슈화가 되는데 이렇게 후보 진영에 의해서 움직이던 종목들은 지금의 반등을 추격하기보다는 이미 고점에서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청산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것이 안철수 테마가 아니라 문재인 박근혜 테마일지라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맥 테마주는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게 좀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세 가지 다 어떤 인맥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지라든지 문재인 테마의 우리들 생명과 안철수 테마의 안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 테마 가운데 토픽은 KINX였고요. 안랩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대선 후보 관련 인맥 테마는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정리를 부탁한다는 팁까지 감사합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 팀장님 오늘은 굴에 안 계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두 번째로 헬스케어 테마를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유비케어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의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가 현재로서는 화면상에서 가장 세 보이는군요. 자, 이 부분은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연결해서 역시 탑픽 종목과 대응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서 원격 진료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하게끔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다고요. 네네. 오늘 정부에서 이제 원격 진료 허용을 위해서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건강보호법을 이제 개정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관련 산업은 2020년까지 한 연평균 14.2%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흐름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방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유헬스케어 또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네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시는지요? 가격 설명까지 역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포피아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 세운메디칼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유비케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의료용 IT 유통과 제약 솔루션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동사의 유헬스케어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정부 정책과 잘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 코스닥 지수 영향으로 또 추세가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있고 또 헬스케어라는 신사업이 정부 정책에 앞으로 힘입어서 동사의 주가는 분명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분간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첫 번째 반등을 기다린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접근을 하신다면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격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2,900원까지 한번 반등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2,9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월봉 흐름을 쭉 놓고 보시면은 견조한 상승 흐름 중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장기 입형들을 다시 한번 올라설 것을 기대하면서 3,200원 정도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지 마시고 윗꼬리가 자꾸 달리고 있으니까 옆꼬리가 좀 위에 없어지고 깔끔한 봉들이 나오면 2,900원 정도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유비케어를 헬스케어 관련 테마 탑픽으로 제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께서 가격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로호 테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약간 눈치 보기 정도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도전이고 세 번째 도전인데 10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도전이 의외로 실패하면서 급락한 이후에 한 번도 이슈화되지 못했죠. 자, 이 부분은요. 샘플러스 남은 원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또 나로호가 뭐 실패 이런 소식 들릴까봐 무섭습니다. 예, 내일은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우리가 반드시 좀 성공하기를 좀 기원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우주항공 관련, 나로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서의 뭐 학습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실패와 연기가 됐던 부분이 계속 좀 기대치를 많이 떨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한다면은요, 좀 급반전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만을 가지고 그리고 테마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결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종의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본다면 이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이 나로호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할 것 같고요. 하락폭도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겠나. 반대로 성공한다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던 부분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에 좀 상당한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떨어질 확률은 그닥 크지 않고 상승할 확률은 발사 성공 시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아주 조금 가벼운 비중이라도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예, 지금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떨어질 확률이 좀 낮고 올라갔을 때는 확률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얻을 수 있는 성과, 기대치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비중은 아니라도 이들 이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정 부분 이 테마를 제외하고도 자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종목이라면 이런 테마적 흐름들에서 좀 개별적으로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주 중에서 이 세트랙 I라고 있거든요. 세트랙 I 099320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 4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된 그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로호 테마만으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보다는요, 점진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로호 테마는 하나의 이 종목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튼 이번 발사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테마의 부응에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나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실되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로서 접근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21,4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21,000원대 현 가격이라도 크게 무리한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테마와는 별도로 자체 가치만 보더라도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의 적정 가치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나로호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로호 뭐 테마라고 일단은 엮여 있어서 모멘텀이 더 생길 여지도 있죠. 세트랙 I를 가장 좋게 보고 계신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의 도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SNS 관련 테마, 헬스케어 테마, 나로호 관련 테마 흐름 짚어드렸고요. 향후 전망과 탑픽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격까지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 하는 종목을 매일 한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추천 받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월, 화, 수, 목, 금 한 종목씩 다이어리에 저희가 빼곡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과 함께 다이어리 펼쳐보겠습니다. 자, 박현상 대리님의 왕관이 자꾸 다른 분한테 가는데요. 역시 오늘도 왕관 쓰고 계신 분, MC넥스의 이기택 과장님이십니다. 자, 유일하게 오늘 빛나네요. 유일하게 빨간불, 그리고 10% 이상의 수익률. 이기택 과장님의 MC넥스가 독보적인 1등이시네요. 자, 하이투자증권의 금융센터에 계시죠? 우리 이기택 과장님 1등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상 대리님의 이수페타시스는요, 소폭이지만 아직 조금씩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 시원한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뭔가 이제 한 방을 기다린다라는 느낌. 그리고 MDS테크는 어제 6% 정도 급락했는데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하셔서 잡았는데 오늘 조금 더 크게 밀렸다가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밑꼬리가 길게 달려 급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진호 과장님의 아바텍도 일단 거의 매수가까지 왔었다가 다시금 좀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톱텍이 약간은 걱정스러운 것은 수익률은 괜찮지만 추신권이 팔면서 이틀 연속 파는 모습이 있어서요. 박지훈 과장님의 추천하셨던 대전제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등 하셨던 분한테 전화를 먼저 드리는 게 순서겠죠. 수익률 10.3%, MC넥스를 추천해 주셨던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21선 부근까지는 일단 왔는데 오늘은 약간 눌리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그동안 7일간 상승했던 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반등 이후에 좀 쉬는 구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 부품주들 오늘 케이스 업체들이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휴대폰 부품주들이 조정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대부분이 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IT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타블릿 PC 부품주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향후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 MC넥스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꼭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MC넥스 전일에도 팔았던 기관도 다시 사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기존 목표가인 12,000원, 13,000원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4분기 실적 거의 집계가 나올 연말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실적이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서 반등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1분기 연초 때 가서는 1분기 실적 집계가 나오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만 괜찮으면 10,000원대 이상으로 훌쩍 갈 수 있겠군요. MC넥스 내년까지도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의 추천주 AS였습니다. 10% 이상 수익 나서 1등 하신 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AS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연결해서요, 아바텍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조금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까지 챙겨보려고 합니다. 전진우 팀장님 연결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바텍 괜찮은 신규주다.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그 가격을 상당 첫날 시초가인가요? 그걸 깨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급락했음에도 잡았잖아요. 네, 저도 좀 한 주간 좀 칭찬 좀 받고 싶네요. 네, 죄송해요. 저희 또 칭찬거리가 있으면 해드리는데 일단 AS부터. 네, 아바텍 근데 네. 접근했던 게 그 LG 디스플레이 패널 시밀링하고 ITO 코팅하는 업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성장과 같이 가는 종목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그 매수 관점했던 것도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에 따라간 게 아니라 그때 조정 받는 시점에 이렇게 접근을 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한 주간 그 상장 시초가였던 10,000원에서 1,500원대, 뭐 요즘 위에 있는 11,000원대 깨지 않고 다시 반등 주는 그런 한 주간인 좀 안정적인 기술적인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목표가로 전고점 상단인 15,800원대 매수가 대비하면 30% 정도 작은 폭은 아니지만 유지하고 보유하고 가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 손절가를 좀 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주에 손절가 11,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을 약간 하회하는 가격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시장 변동성 고려해서 조금 더 그 폭을 열어놓고 전저점을 깨는 500원 더 낮은 가격 11,000원을 그 손절가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바텍 손절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래쪽으로 밀고 그래도 들고 있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셨던 우리 전진우 팀장님, 이제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전진우 팀장님의 종목도 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신 종목은요? 오늘은 동양 EMP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신고가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회사는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디지털 가정용 통신 장비용 SMPS를 만드는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 100%로 하는 제조 회사고요. SMPS라는 게 뭐냐면은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 거래처로 삼성전자나 캐논, 제록스, 휴맥스 등의 좀 다양하게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로 휴대폰용 충전기 거기에 들어가는 SMPS의 매출 전망이 좀 밝고요. 그리고 가전 쪽에서는 충전기니까 LCD나 LED TV용 SMPS 매출, 그리고 LED 조명이나 공기정전기 그리고 정수기 같은 좀 환경 관련 신규 사업 분야로도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회사입니다.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조금 차트를 길게 보겠습니다. 10,000원대부터 저점이라고 보면은 지금 한 60% 정도 상승한 구간, 그리고 나서 15,000원에서 16,000원대에서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그 전에 여기서 15,000원, 16,000원대에서 여기서 조정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 구간에 밀리느냐 아니면 다시 2차적인 상승을 주느냐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었고요. 지금 현재 16,000원에서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다시 16,000원대를 기점으로 다시 2차적인 상승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내용을 좀 보면요. 최근 요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순매수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 성장과 맞물려서 지속적인 좀 수급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신고가 만들면서 계속 가는 종목인데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깨지 않으면서 다시 또 현재가 부근에서 좀 반등 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좀 다시 지우고 보면 14,000원을 또 다시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40% 정도 상승한 한 2만 원대를 2차적인 상승 목표가로 좀 보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 종목인데 5일선 정도에서 조정받고 있는 동양 EMP 수급도 좋고 손절가까지 딱 잡아주셨습니다. 2만 원 정확히 목표가 바라본다는 얘기까지 드렸는데요. 전진우 팀장님의 동양 EMP가 지금 신고가처럼 왕관 쓸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 약간 변한 부분이 있네요. 기관이 코스닥을 팔긴 파는데 덜 팝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코스닥이 잘하면 3일 만에 빨간불 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그냥 1910선 정도의 등락이 이어지네요. 전 잠시 종가 들고 오늘장 내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